1923년입니다. 플로리다 시티에서 두 명의 10대가 한밤중에 몰래 집을 나섰어요. 한 노인이 혼자서 바위성을 쌓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그 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려고 할 때마다 노인은 일을 멈추었어요. 호기심이 많은 10대들은 에드의 뒷마당에 몰래 들어가 후에 마법이라고 묘사할 수 있던 걸 봤어요. 그들은 바위가 헬륨 풍선처럼 움직이는 것을 본 걸 기억해냈어요. 노인은 성을 짓기 위해 혼자서 30톤의 돌을 옮기고 있었어요. 비록 자신이 일하는 걸 아무도 볼 수 없게 했지만 그걸 자랑스럽게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혼자서 돌성을 쌓고 있는지 물을 때마다 그는 "내가 피라미드의 비밀을 풀었어 라고 간단히 대답했어요. 이 이야기는 에드워드 리드 스칼린의 고향인 라트비아에서 시작돼요. 에드워드는 1887년 1월 20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석공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마도 거기서 고대 건축 기술을 배웠을 거예요. 하지만 에드는 병약한 소년으로 자라 절대로 많은 무게를 짊어지거나 무거운 신체 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26살의 나이에 불행하고도 전환적인 사건이 에드의 운명을 결정지었어요. 그의 평생이라고 생각했던 사랑이 약혼을 깼고 슬픔에 잠긴 에드는 미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어요. 마침내 인생의 모험이 시작된 플로리다로 이사하기 전 그는 미국의 몇 개 주에서 살았어요. 에드는 꿈에 그리던 집을 짓기 위한 적당한 장소를 찾는데 수년을 보냈어요. 그는 항상 좋은 농지를 거부했어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 궁금해할 때마다 그는 미소만 지었어요. 마침내 에드가 자신의 땅을 샀을 때 친한 친구들은 그걸 끔찍하게 여겼어요. 땅이 기반함이었거든요. 경작을 하거나 농사를 지을 수 없었죠. 하지만 에드가 건설하고자 하는 것에는 완벽해 보였어요. 에드의 친한 친구들은 종종 그를 별난 사람으로 묘사하곤 했어요. 왜 집을 짓고 싶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죠. "내 오랜 사랑을 위한 거야. 언젠가 그녀가 돌아올 거야." 그러고는 대화의 주제를 바꾸곤 했어요. 에드가 산호성을 완성하는데 약 30년이 걸렸고 그 모든 걸 혼자 다 했어요. 꼭 한밤중을 틈타서 일했고 절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완성된 산호성은 풀리지 않은 많은 미스테리를 담고 있어요. 당시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어린아이도 손가락 하나로 밀 수 있는 9톤의 높이 2m의 회전문을 통과해야 해요. 에드는 이 문을 너무 자랑스러워서 원래 그 장소를 락 게이트 파크라고 이름 지었어요. 에드가 죽은 후 훨씬 후에야 산호성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방문객들은 에드의 놀랍고 경이로운 건축물에 접근할 수 있어요. 탑, 신비로운 장식들, 가구들, 그리고 그네 세트들 모두 완전히 하나로 된 돌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돌들은 서로 겹쳐져 있는데 서로의 무게만을 사용하여 서로 얹어져 있고 믿거나 말거나 공원 전체를 통틀어 약 1100톤의 돌이 있어요. 오늘날 만약 에드의 거처를 방문한다면 여러분은 이 모든 걸 만들기 위해 에드가 사용한 간단한 도구들을 볼 수 있어요. 끌, 망치, 밧줄, 그리고 도르래를 말이죠. 그가 한 작업의 종류는 현대식 장비로도 힘든데 그것도 없이 했어요. 산호성의 주요 미스테리는 에드가 그걸 어떻게 해냈는지에 있어요. 에드 리드 스칼린이 작업 중인 유일한 사진에는 나무 삼각대에 부착된 사슬 승강 장치의 간단한 지렛대 구조가 보여요. 이 삼각대는 작은 나무 상자가 위에 있는 오래된 전봇대로 만들어졌어요. 상자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물론 미스테리죠. 안타깝게도 에드는 일의 진실을 다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고 비밀을 가져갔어요. 그러나 모든 게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곳에서 생길 수 있었던 일을 둘러싼 많은 이론과 추측이 있기 때문이죠. 한 이론은 지구 표면 안에 지구 전체의 반중력 지점을 만들 수 있는 조화 격자가 있다고 해요. 산호성은 그런 곳에 지어졌다고 믿어져요. 이건 에드가 만족하는 땅을 찾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아마도 그가 찾고 있던 건 반중력을 실험할 수 있는 장소였을 거예요. 하지만 에드가 이 건축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은 무게와 지렛대의 법칙을 이해했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리고 물론 피라미드 건설업자들의 비밀을 풀었다고도 했죠. 여러분은 비밀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할 거예요.
에드 본인에 따르면 그건 자력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심지어 그는 자기 전류라는 팜플렛을 출판했어요. 거기서 그는 모든 물체에는 자기 입자가 있고 사람은 그런 물체들 안에 그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해요. 이런 식으로 무거운 것을 물속에서 옮기는 것처럼 큰 힘 들이지 않고 물체들을 들어 올리고 움직일 수 있어요. 연구원들은 만약 에드 리드스칼린과 피라미드 건설업자들이 같은 기술을 사용했다고 가정한다면 기자의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데 현재 추정된 2만에서 10만 명 대신에 약 4,700명의 노동자들만 필요했을 거라고 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점점 더 미스테리해져요. 1920년대 후반 에드는 플로리다 시티의 산호성의 건설을 끝내고 있었어요. 그의 작품에 대한 소문이 마을에 퍼졌어요. 사람들은 에드가 거주지 어딘가에 돈을 숨기고 있었다고 했어요. 어느 날 밤 한 무리의 남자들이 에드가 혼자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강탈하기 위해 성에 침입했어요. 그들은 돈을 찾지 못했고 다행히도 에드를 해치지 않았지만 그 다음날 에드는 이 땅에서 이사가는 게 최선이라고 결정했어요. 물론 떠날 때 그는 칫솔보다 더 많은 걸 챙겨갔어요. 에드는 공원을 지었던 곳에서 10km 떨어진 다른 땅으로 산호성 전체를 옮기기로 했어요. 전설에 따르면 에드는 트럭 운전사를 고용했고 자기가 하려는 것에 대해 비밀을 지키겠다고 맹세해달라고 했다고 해요. 그는 운전사에게 혼자서 트럭에 짐을 싣고 아무 도움 없이 모든 바위를 옮기는 동안 시선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트럭에 짐을 싣고 에드와 그의 성은 현재까지 이 공원에 있는 플로리다 홈스테드로 이동했어요. 1986년 플로리다 대학의 엔지니어 그룹이 에드가 매우 자랑스러워했던 9톤의 회전문인 공원의 출입구를 위해 호출되었습니다. 그들은 20톤짜리 크레인을 포함한 많은 현대식 장비를 가지고 도착했어요. 엔지니어들이 문을 내렸을 때 에드가 회전문 하단에 이상한 원형 돌을 사용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이 프리스비 크기의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지 않고 9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그 바위를 플로리다 대학의 지질학부로 보냈지만 지질학자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바위와 일치하는 걸 찾을 수 없었다고 그냥 돌려주었어요. 그들은 돌의 기원을 알아낼 수 없었어요. 엔지니어들은 다른 기술들을 써서 9톤짜리 대문을 제자리에 다시 놓으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에드가 원래 사용했던 기반함 없이는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회전문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게이트 바위를 잘라내야 했고 에드가 단독으로 했던 걸 현대의 기술이 복제할 수 없다는 걸 증명했어요. 2011년으로 빨리 뛰어넘어서 다른 남자가 피라미드 건설자들과 에드 리드스칼린의 암호를 해독했다고 주장했어요. 미시건주 래피어 카운티의 은퇴한 건설 노동자인 월리 월링턴은 에드가 사용한 것과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건설할 수 있었어요. 월링턴은 미시건주에 자신만의 개인 스톤헨지를 지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는 수천 킬로그램의 콘크리트 블록을 옮기며 지렛대와 평형추와 같은 간단한 기계를 사용했다고 해요. 에드와는 달리 월링턴은 그의 기술을 대중과 공유했어요. 여러 동영상에서 아주 간단한 재료로 만든 영리한 공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인상적이에요. 이 남자는 간단한 도구의 도움으로 헛간 전체를 다른 소유지로 옮겼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산호성을 지은 데 사용된 것과 같은 기술이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오늘날까지 산호성의 비밀은 풀리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이걸 풀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요.